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자산의 가치가 있냐? 자산의 가치가 있다는 건 결국 그 자산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게 뭐 현금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그 외 여러 형태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이 많죠. 3년 전이고 4년 전이고 5년 전이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그리고 XRP를 담보로 메이저 코인들을 오랜 기간 갖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금융 서비스로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냐 도대체.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들려면 분명히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팔아야 되는데,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아니, 비트코인이 10억 가고 이더리움이 1000만원 가고 리플이 100만원 가는 시대에 살면 뭐하냐. 더 오를까봐 아까워서 못 팔겠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때도 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코인을 담보로 금융 서비스를, 대출을 해준다던가 여러가지 금융 서비스를 해주게 될 거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답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게 되겠냐고, 그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제가 작년 초쯤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좀 재력이 있는 분이라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말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엑스알피 리플을 굳이 팔 필요가 없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이 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자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드디어 골드만삭스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스타트죠. 비트코인이 가능했다면 이제 그 다음 이더리움, 메이저 20위 정도 안에 있는 코인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 현실화가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회사의 암호화폐 ETF,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까지, 이제 뭐 비트코인 담보로 신용카드도 나오겠어요. 점점 세상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매력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행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신용점수죠. 신용점수 없이 비트코인 담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굳이 당신의 신용점수는 필요하지 않다. 요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네요. 이게 일회성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시도를 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선택을 한 것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개떡락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낮다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부동산을 강제로 처리를 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골드만삭스는 차용인에게 더 많은 담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담보된 BTC를, 비트코인을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받았던 금액만큼 BTC를 더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해서 빚도 같이 청산이 된다. 뭐 그런 원리겠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라는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암호화폐 서비스의 다음 단계는 역시
담보대출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쨌든 이달 초에 골드만삭스는 최소 2,5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전체 스펙트럼, 전체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날이, 이런 시대가 오네요.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걸?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정말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자산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사려 깊고 적절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메리 리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암호화폐 교환 플랫폼 빗스탬프가 전 세계 5,5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88%가 암호화폐 자산이 결국 기존 증권을 추월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어쨌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분산 투자하라. 그리고 항상 현금을 30% 정도는 보유하셔라. 현금을 30% 보유하지 않았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XRP가 나한테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왕이면 비트코인도 조금, 이더리움도 조금, 그리고 XRP 메이저 10 안에, 메이저 20위 안에 있는 코인들로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도지도 괜찮고 비체인도 괜찮고 코인들은 여러 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레볼루션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걸 절대 망각하지 마시고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한 금액만 투자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원, 4,960만원 정도 하고요. 리플의 가격은 드디어 앞에 7자가 보이네요. 797원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 37,000불을 기다리는 저로서는 와도 그만, 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37,000불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빈정도 상하고 짜증이 나지만 XRP 데이터를 또 하나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일요일 아침부터 짜증 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차이겠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XRP 대 SEC 긴 법적 싸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플의 기록적인 성장. 아니 가격이 성장을 해야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느끼는데 이거 뭐 리플 회사만 성장을 하면 뭐합니까? 리플 홀더들은 아주 그냥 죽을 맛인데.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리플이 국제 송금 업무만 하게 되고 그게 끝이라면 그냥 리플의 한계는 1200원이다. 그런데 1200원이지만 비트코인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고 하면 충분히 1200원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 소송 관련도 있고 또 미국 거래소의 재상장도 있고 이제 그런 뉴스들로 뭔가 리플이 뭔가 채워진다면 1달러가 아니라 뭐 5천원, 만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격은 1달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XRP 리플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 지불 결제 일을 맡게 되고 또
사이드 체인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탄소 제로 이벤트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NFT까지 하게 된다면 뭐 그 이상 10,000원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결국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세계 준비 통화. XRP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엮여지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에는 꾸준함만 있다면 이거를 어느 시기까지, 그게 뭐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4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시기까지 충분히 내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의해서 진짜 $10,000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10,000로 디자인돼서 세계 준비 통화로 돼서 고정이 돼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그 이벤트를 우리들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래드 갈령 하우스가 대외적인 싸움, 논쟁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아 그래 똑똑하네, 떳떳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 전 세계 XRP 홀더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한 번 정도는 참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신랄하게 SEC를 비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약간 치부시하는 작업증명 방식을 포기하라는 이제 이런 말들이 오히려 이 적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메이드 인 USA 회사를 이 리플을 미국만, 그것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XRP 리플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국 회사를 미국만 유일하게 증권으로 분류를 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비난을 했잖아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무리 자국 회사지만 미국 입장에서, 미 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명령도 있고 자넷 앨런의 얼굴도 있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도 있고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되게 얄밉네. 시원은 해요. 시원은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발언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제가 리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존재를 성장시키고 확장하려는 헌신을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리플을 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 내의 XRP 유동성은 많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거가 됐다. 리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리플 고객의 95%가 미국 외 결제 제공 업체이다. 전 세계에서 리플 자사의 제품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SEC와의 소송 중에 훨씬 더 리플은 성장을 했다. 그런데 끊임없이 미 정부는 SEC와의 소송을 빌미로 리플의 가격을 묶어놓고 있다. 정말 $1 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정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1 근처만 가면 그냥 비트코인을 싸대기를 치는 그런 기분. $1 근처만 가려고 하면 그냥 리플 가격을 떨치려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어떻게든 리플 가격이 오르는 걸 방어하겠죠. 아직 리플에 대한 관찰이, 리플에 대한 연구가 얘를 진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세계 준비 통화로 써도 될런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 고민이 끝나고 결론적으로 그 연구의 마무리가 돼야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전 세계 국가에서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만 땡큐, 미국만 받아들이면 정말 너무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네트워크를 편하게 깔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리플의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논문을 쓴 마크 필립스의 생각입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 37,000불 떨어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사지 마시고 그때 리플 사세요. 차라리 사시려면 지금은 그냥 관망,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41,000불, 42,000불, 39,000불, 38,000불 흐르고 있잖아요. 언제 위로 올라가도 언제 밑으로 떨어져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진짜 끝물인 코로나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